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시간 이제 음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문법의 기본이고 소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의미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형성하는 것부터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형태소네, 단어네, 품사네, 문장이네 뭐 이런 걸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 전에 의미를 구성하기 전에 그쵸? 기호로서 우리가 발현시킬 때 소리를 쓰죠. 거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일단 운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네, 첫 번째. 자, 여기 보면은 최소의 의미 변별 단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최소의 의미 변별 단위. 자, 왼쪽에 첫 번째 가지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소리라고 했는데 아니 왜 소리 설명하는데 이 얘기를 하지?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소리의 단위라고 하면 되잖아. 소리의 단위라고 하면 되는데 왜 의미 변별 단위라고 하지? 라고 하면 자,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낼 때는 소리 덩어리를 만들어서 내잖아요. 그건 음운이 아니에요. 그건 음절입니다. 근데 음절보다 더 작은 거죠. 그러면 소리를 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음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서 자음 부분 같은 경우는 혼자서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소리도 못 내는 주제에 음운이라고 하냐. 그게 뭐냐 하면 요걸로 인해서 소리를 낼 순 없으나 소리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구성이 돼서 그 소리의 차이로 의미까지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의 변별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는 3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비읍, 그리고 오, 그리고 미음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소리를 초성, 두 번째 소리를 중성, 그리고 마지막 소리를 종성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근데 이 중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2개는 혼자서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자, 뭐냐 하면 바로 이 비읍과 미음이죠. 이것은 오가 없이는 소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비읍만 발음할 수가 있겠어요? 뭐 브 하면은 우리는 이걸 발음한 거예요. 브. 바 하면 우리는 이걸 발음한 거죠. 즉, 늘 모음이 깔려줘야 비읍도 소리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모음 자체가 발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 하고 소리를 낼 때는 자, 요것만 내는 거예요. 요것만. 발성. 근데 여기에다가 그 순간 자, 입술을 뻐끔뻐끔 입술을 맞닿아서 비읍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음은 혼자서 소리를 낼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이 자음을 포함하는 개념인 음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소리 단위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의미 변별 단위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의미를 그럼 어떻게 변별해 주나? 자, 여기서 이 3개 중에 하나를 바꿔볼게요. 자, 얘만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무슨 소리가 되죠? 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소리가 나지도 않는 자음인데 그 주제에 얘 하나 바꿨더니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를 또 하나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리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어떻죠? 네,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의미 변별. 자, 얘를 하나 바꾸면 소리에 영향을 미쳐서 의미까지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미 변별 단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음운에 대해서 나눠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음운은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나뉘어요. 자, 그래서 자, 음운의 종류예요. 분절 음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절 음운은 뭐냐면 우리가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서 표기를 해서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렷이 나눠진다 이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법 단위에서 문제를 풀 때 사용하게 되는 대부분의 음운은 바로 이 분절 음운에 들어가 있어요. 자, 분절 음운은 크게 둘로 나뉘죠. 아까 얘기한 자음 그리고 모음 이렇게 2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자음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자음 모음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 자음이 뭐예요? 그러면요 다 뭐라 그러냐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예시고 왜 자음을 자음이라고 말하느냐? 왜 모음을 모음이라고 말하며 얘네는 왜 섞이지 않느냐? 제가 아까 전에 하나의 힌트를 드렸는데 이미 자, 자음과 모음의 차이가 뭐였죠? 모는 혼자 발음을 할 수 있는데 모음은 혼자 발음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모는 혼자 발음을 못한다? 자음은 혼자 발음을 못한다. 왜 그럴까? 라고 하면 아까 모음 자체는 자, 공기가 나오면서 울려가지고 발성하는 개념이라면 자음은 거기에 얹히는 거예요.
자음은 딱 여기 목구멍부터 시작해서 입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숨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자, 목구멍, 제일 깊은 게 목구멍이에요. 왜냐면, 히읗 때문에. 하면 여기 조이거든요? 제일 깊은 게 거기고, 다 대부분 어디서? 입술, 입안, 코, 비강, 뭐 요 정도예요. 그거 다 목 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근데 모음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호흡이니까. 그쵸?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음은, 자, 한마디로, 여기다 넣진 않았는데, 옆에다 써주세요. 장애를 받는 순간에 대한 얘기예요. 공기가 흘러나오면서 장애를 받는 그 순간에 대한 얘기인 거죠. 공기가 쫙, 할 때는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아요. 모음이 나올 때는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그냥 처음에 잡은 입 모양대로 쭉 나오는 건데, 그죠? 그죠? 나 하면서 입술이든 이빨이든 혀든 뭐든 해서 공기를 막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장애를 받아서 나는 소리다라고 해서 자음이라고 나누고, 그리고 모음 같은 경우는 장애를 받지 않는 소리. 호흡대로 계속 낼 수 있는 소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음에 자음이 얹혀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음이 발성되는 와중에 장애를 받아 자음까지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쉽게 이해하자면, 자, 우리가 가라는 단어를 길게 발음을 할 때, 가라는 소리를 길게 발음을 할 때 우리는 기억을 계속해서 발음 낼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해볼게요. 가. 어떻게 돼 있죠? 아가 되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기억을 내는 그 순간에만 잠깐 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자음은 순간의 소리입니다. 네. 자, 그래서 자음은 장애를 받는 순간에 나는 소리다. 자, 그 다음에 모음은 장애를 받지 않는 호흡이다. 호흡이라고 써주시겠어요? 모음엔 호흡. 자음 밑에가 모음이겠죠. 그죠? 분절을 둘로 나눴을 때 두 번째까지가 모음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 자음은요. 자, 자음표를 보여드릴까 싶기도 한데, 근데 여기다가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 판에다 우리 정리하는 게 목표니까. 자, 그래서 자음은 이제 첫 번째 우리의 자음의 특징이 뭐냐면, 삼지적 상관속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삼지. 세 개의 가지라는 거죠. 세 개씩 쌍을 이룬다. 자, 우리나라의 말은 파열과 파찰음은 자, 삼지적 상관속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삼지적 상관속은 세 개의 가지다라는 이야기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기역, 쌍기역, 키읔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역을 뭐라고 하죠? 가장 평범한 소리라고 해서 예사소리라고 하고요. 자, 이것을 세게 발음해요. 뻑뻑해져요. 물기가 없어진 밥을 뭐라 그러죠? 된밥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된소리다 그러면 쌍자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기역에다가 히읗의 마차를 더하잖아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느냐면 기역에 히읗이 더해지면 뭐가 될까요? 키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키역이 아니라 키읔이죠. 기역 하지만 키읔. 자, 여기서 어쨌든 그래서 기역과 히읗이 더해져서 키읔이 됩니다.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할까요? 거센 소리. 좀 성깔 있는 소리죠. 카타파차. 그쵸? 이렇게. 그쵸? 자, 그래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삼지적 상관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삼지적 상관속 더 불러볼까요, 우리? 자, 기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니은은 짝꿍들이 없습니다. 모든 소리가 삼지는 아니에요. 자, 니은은 아니고 그러면 뭐죠? 그 다음에? 디귿이죠. 그러면 디귿, 쌍디귿, 그 다음에 티읒. 티귿 아니에요. 자, 자음의 이름도 시험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티귿 아니고 티읒. 자, 그 다음에 자, 가나, 다라, 라도 짝꿍 없고 마바, 바. 그쵸? 그러면 비읍, 그 다음에 쌍비읍. 그쵸? 그 다음에 그럼 거센 소리가 뭘까요? 비읍에 히읗이 더해지면 피읍이 됩니다. 네, 그래서 피읍. 자, 그 다음에 가나, 다라, 마바, 사. 여러분, 시옷은 짝꿍이 있는데 뭐밖에 없죠? 쌍시옷밖에 없고 거센 소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삼지가 아니라 이지잖아요. 그러니까 걘 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읒이죠. 지읒, 쌍지읒, 치읒. 네, 이렇게 네 개예요. 자, 이렇게 네 쌍의 삼지적 상관속이 존재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네를 뭐라고 한다? 예사소리. 그 다음에 얘네를 뭐라고 한다? 된소리. 그 다음에 얘네를 뭐라고 한다? 거센소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조음. 조음이 뭐냐면 소리는 어떻게 만들까? 입니다. 자, 조음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좋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 우리가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다른 말로 얘를 무성음, 그리고 얘를 유성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래 모음은요, 다 울려요.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모음은 다 울려요. 그런데 자음 중에는 울리는 소리보다 안 울리는 소리가 많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자음은 그야말로 장애를 받는 소리이기 때문에 장애를 받는 경우는 우리 무성음이라고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얘는 뭡니까? 얘네 모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소리의 속성이 초성 내지 종성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음에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 중에 뭐가 많다, 자음은? 안 울림 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죠. 딱 4개를 빼고는 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울리는 소리. 자음인데 모음 마냥 울리는 4개는 뭘까? 자, 이 4개가 바로 뭐냐면 울림 소리에 나, 라, 마, 나라 마음. 아, 동그라미 하나 똑바로 못 그려. 자, 그래서 자, 나라 마음. 자, 우리 노란 무 해서 막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노란 무는 쓰지 말기로 해요. 왜냐하면 무는 표준어가 아니니까. 그쵸? 자, 여러분 예를 들더라도 무 이제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준말만 표준어로 삼아서 무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 자꾸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때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 노란 무는 학교에서 배워서 쓰지 마세요. 노란이 아니라 나라 마음. 그쵸? 나라 마음 해서 이 4개를 외우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울림소리, 유성음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얘네는 울려줄 때 어디를 울리느냐라고 하면 이 비강과 혓바닥을 사용하는데요. 자, 비강을 사용하는 걸 코비자 써서 비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예요. 자, 그래서 좀 약간 자, 우리가 코 막혔을 때 잘 나는 소리. 그쵸? 그리고 특정 어떤 호감이 가는 사람에게 낼 수 있는 그딴 소리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니은 그리고 미음, 그리고 이응. 요게 비음이고요. 그리고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 혓바닥을 사용하는 소리 바로 유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흐를 유자예요. 공기를 흘리면서 혓바닥을 파닥파닥 거리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얘네들 4개만 울림소리고요. 나머지는 안 울림소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 울림소리에 어떤 애들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자, 공기의 장애를 그래서 주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나뉘어요. 자, 첫 번째. 터트린다. 그쵸? 터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를 막아주는 거죠. 막아서 터트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기억도 그래요. 가 침 튀었어. 장난 아니야. 자, 그래서 가 할 때 보면은요. 혀가 요렇게 돼가지고 자, 입천장 쪽에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기가 나오는 부분이 딱 막히는 거죠. 완전 붙진 않거든요. 하지만 순간적으로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공기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때요? 여기로 가야죠. 그쵸? 나나나도 이거 터지는 것 같다 싶겠지만 우리는 그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비음이니까 여기로 넘겨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 이건 터지는 거 맞아요. 자, 어때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여기는 아니라 요거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미음은 무조건 비음이라고 밀어주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응이라고 해서 종성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비음, 유음이다. 그리고 파열, 마찰, 파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나라 마음은 다 밑으로 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입에서 터지는데? 이러지 마시고 그냥 다 밑으로 주는 거예요. 나라 마음은. 아시겠죠? 받침으로 활용할 때 미음이랑 사실 초성으로 활용할 때 미음이 발음이 좀 달라요. 다르지만 그냥 비음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바를 볼게요. 바. 자, 바. 마나 바나 마찬가지 같은데 바는 파열로 주고 그리고 마는 그냥 이러기로 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파열 같은 경우는 터지는 소리 그리고 파찰, 마찰이 있는데 이거 다 따로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적은 것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한 그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외울 때 제일 좋은 건 쬐끄만 것만 외우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얘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죠. 자, 파찰음은 삼지적 상관속 중에 하나만 가져오면 돼요. 누구 부류일까요? 자, 가로로. 자, 누가 파찰음일까요? 파찰음은 바로 뭐냐면 파열 더하기 마찰입니다. 파열하면서 마찰해주면 파찰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요 4개 중에서
네 개 중에서 뭐가 파차를까요? 지읒 계열이요. 네, 맞습니다. 자, 지읒 계열이에요. 그래서 파찰에는 지읒 계열만 들어갑니다. 자, 파찰에서 파찰은 지읒 계열 말입니다. 지읒, 쌍지읒, 치읒만. 자, 그러면 이제 마찰은 뭘까? 자, 마찰은 소리를 비벼서, 공기를 비벼서 내는 소리죠? 자, 여기에 딱 3개. 우리나라 마찰음은 다른 나라 마찰음보다 적어요. 자, 3개밖에 없어요. 바로 뭐냐면 시옷, 쌍시옷, 이지 들어가고 요렇게 한 쌍인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히읗. 자, 요렇게 3개입니다. 자, 그래서 요 3개 빼고, 자, 그러면 여러분 지읒하고 요 3개 빼고는 다 뭐겠어요? 네, 파열음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음에 대해서 한번 쭉 봤고